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은행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곧 퇴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ESG 관련해서 너무 핫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운사라든가 해운사와 관련이 깊은 국내 조선사들이 ESG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금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산업은행도 ESG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봤자 한 20분 정도 발표하는 게 다인 것 같아서 깊게 터치하는 것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편하게 사항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최근에 작년 말에 KESG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해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국내 해운사의 ESG 경영사항, 그리고 국내 해운사의 ESG 금융동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의 ESG 금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ESG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과거에 보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탄소 중립 국가 비전을 선포를 했었고요. 2020년에 그 일환으로 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건데 환경부에서 1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6대 원칙을 환경 목표의 원칙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녹색활동 적용 기준을 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 동향 EU 텍스너미하고 IS 텍스너미 등의 환경 목표를 준용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 앞으로 이제 녹색 금융의 이제 기준으로 삼아질 것 같고 ESG 관련해서 정보 공개에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선박 관련해서 이제 주로 해운업은 선박 관련해서 환경 부분에서 이제 ESG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선박 관련해서 수송 분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 분야를 나누어서 이제 정대를 했는데 해운 관련해서는 수송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녹색 부분과 전환 부분이 있는데 녹색 부분이라고 하면은 진정한 이제 무공해 선박이고요. 전환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전환시켜가는 과도기적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녹색 부분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해서 무공해 선박입니다. 향후에 전기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를 기초로 해서 연료를 기초로 해서 이게 연료도 아니죠. 어쨌든 무공해를 해서 이제 선박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최종 목표고요. 선박 운송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환 부분인데요. 보면은 친환경 선박인데 여기에 LNG선이 포함이 됩니다. LNG선이 여기에 보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LNG선도 친환경 선박으로서 끝나고 무공해 선박으로는 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도 지금 듀얼 퓨얼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무공해 선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 분류 체계인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선박이 이제 무공해 선박이냐 이제 친환경 선박이냐 나누어져서 앞으로 이제 진행돼 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환경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해운사들이 ESG 관련 환경 및 사회 지배 구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좀 보시면 ESG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사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영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요구를 하고 30년 되면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HMM, KSS 해운, 페노션 등 상장기술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여부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지금 ESG 관련해서 등급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MSCI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등급을 잘 주고 있는데 MSCI는 별로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신용 등급도 1등이고 그리고 환경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안 주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해운사는 그렇고요. 대형 해운사 중에서도 대한해운이라든가 SK해운, H라인은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상당히 큰 해운사인데 비상장 해운사고 최근에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된 장금상선이 있는데요. 장금상선은 이제 비상장 회사고 이제 규모는 가죽 회사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ESG 경영에 미흡하지만 ESG 관련 조직을 구축 준비 중이다. 지금 해운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준비를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평가가 해외에서 보는 평가가 우리 국내에서 보는 평가와 MSCI에서 보는 평가가 좀 차이가 많다. 특히 거버넌스 쪽에 차이가 많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평가 항목이 주로 이제 이사회가 어떻게 투명하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 이슈가 가장 큰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도 뭐 아직까지 이제 사적 기업 수준에 있으면 이사회가 거의 뭐 도장 다 받아놓고 도장 찍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상장 기업들은 이제 꽤 이제 이사회 같은 거 철저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임 이슈도 있고 저기 사회이사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외국계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아직 좀 미흡한 걸로 보여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HMM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MM은 뭐 어차피 이제 상장사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이고요.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2대 주주인데 HMM은 해양진흥공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기 HMM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옮겨봤는데요. 뭐 편하게 보시면 어쨌든 ESG 선도 기업으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국내 해운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 뭐 사회 분야, 지배 구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을 수립해서 향후 25년까지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쪽에서 보면은 ESG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에코바디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ESG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류 기업하고 해운사 기업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21년에 실버 63점이었는데 올해 3월 달에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골드 등급이면 약 한 7만 6천 개 해운사 전 세계 기업 중에서 한 5% 내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우위에 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무디스도 이제 ESG 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디스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평가를 ESG 평가를 1등으로 우리 1등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이 2등급인가 그렇고 일본하고 중국은 3등급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디스는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평가하잖아요. ESG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신용 등급 평가하는데 우리가 AA 제로입니다. 미국이 아마 AA 플러스인가 AA인가 그렇고요. 일본은 A 플러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한 서너 등급 낮거든요. 그래서
저기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거 보면 국가 등급이나 ESG 등급 제대로 평가하는데 MSCI는 이상하게 낮게 평가해요. 좀 혼을 내든지 아니면 좀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HMM은 이렇게 화주하고 평가 기관하고 협력사들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뭐 ESG 관련해서 선도를 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금융을 이제 일으킨 회원사가 크게 많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선박금융은 기본적으로 선박금융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ESG 관련해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형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사들은 채권을 발행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금융을 하고 나면은 선박이 바로 현금화 운영을 하면은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 자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ESG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린 본드 관련해서 보면은 페노션이 작년에 500개를 발행을 했고요. SK 회원이 400개를 발행했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스컬오버라든가 BWTS 설치 관련해서 했고요. 적격성 기준을 봤는데 여기 ICMA 그린 본드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요거는 조회해 보시면 우리가 다 띄워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H라인이 최근에 선박 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해양진흥공사하고 H라인하고 또 포철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우조선인가 해가지고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겠다 MOU를 맺곤 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박을 도입할 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듀얼 퓨얼로 되는 엔진을 한 건데요. 요걸 왜 끌고 왔냐면은 여기 뭐 석탄 운반선 두 척이 있습니다. 여기 석탄 운반선 두 척이 있는데 석탄 운반하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석탄을 통해서 뭐 연료를 하는 것도 문제. 우리 뭐 연료를 하는 선박에서는 없지만 벙커로 하겠지만 지금 석탄을 수송하는 것도 반 ES적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대출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세이돈 프린시플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시티 등 28개 금융기관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데 해운 관련해서 이러한 석탄 운반 관련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 28개 기관이 가입해서 28년 대비 온실가스 목표를 50% 감축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보면은 그린 론을 이런 식으로 차입한 적이 있고요. 여기가 산업은행 저희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기업금융 1실에 있을 때 했던 일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ICMA 그린본드 프린시플을 준용을 해서 론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보면은 그린본드를 찍었는데요. 해외 채권 3억 불, 국내에서 3천억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은 5년이고요. 여기도 준거 적격성 기준. 그러니까 최근에 채권을 찍으면 보통 신평사에서 레이팅 받고 끝나는데 이제 ESG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평사에서도 ESG 관련 평가 등급을 주고요. 또 외부 기관 해외 같은 데는 아까도 봤지만 ESG 평가하는 기관에서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SG 등급이 역시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산업은행에서도 ESG 관련해서 재무적 평가 아니고 비재무적 평가에 ESG 관련 항목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보시면
ES 금융 관련해서 여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S 관련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적도 원칙이라고 해가 2000년 초에 이퀘이트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원칙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저희들은 2017년에 가입을 했어요.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서 저기 분류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신용평가 등급에서 비재무적 항목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만든 상품 중에서 탄소 스프레드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크게 할당을 하고요, 금리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관련해서는 친환경이나 무공해 선박 관련해서는 아마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선박 금융은 통상적으로 글로벌리 신디케이션이 되다 보니 이걸 뭐 독자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한데요. 뭐 단독 대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 발전 산업 관련해서 여신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저기 전기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소에 석탄을 띄워서 하는 발전이 많거든요. 기저 발전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석탄을 운항하는 데에서는 선박 금융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 산업은행의 스탠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이고요. 시간 초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발표 내용의 시간도 알뜰히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플로어에서 ESG 금융 그 중에 특히 해운 조선 부분에 발표가 있었는데 질문 저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상산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ESG 인증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ESG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들이 대단히 편차가 심해서 실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인증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스프레드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기존의 탄소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지표가 되겠지만 그냥 탄소가 아니라 온실가스도 6대 온실가스를 전부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산화탄소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실 건지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ESG 평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썩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든데 아까 해운사들 ESG 준비 사항을 하면서 그쪽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KR도 여기 평가 항목을 다 만들었는지 전에 발표를 하시는데 올해 중에 아마 평가 항목을 다 구성을 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보면 GRI, MSCI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에코바디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CDP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항목 자체가 여러 개로 너무 이제 각 기관마다 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고자 하는 쪽에 기준도 있어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에서도 이러한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 산업부에서도
지정한 평가 항목을 별도로 61개인가 고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평가 항목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바디스 입장에서 보면 그는 물류 운송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회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설문지를 주고 또는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세히 오픈하는 것도 안 되고, 그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회사에서 오픈하지 걔네들은 오픈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우리한테 맞겠느냐 그런 이슈도 있고, 특히 아까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환경 부분은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선소가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부분은 잘 된다고 보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조금 보는 눈이 많이 틀리다고 합니다. 예, 평가 기관별로 어떤 지배구조를 별로 안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접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상선한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운사들이 현대상선한테 물으면 그 관련해서 정보는 오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접촉해온 거는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녹색 아까 탄소 스프레더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에서 기준을 정립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엄청 복잡합니다. 아까 온실가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좀 몰라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내용을 이메일로 주시면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오픈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끝에 분 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인사이트를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 그린 클라이머트 펀드 송도에 헤드쿼터가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기후 변화 협약. 가벼운 질문은 그 자동차도 폐차 내지는 폐선의 그 과정을 받고, 또 오래된 그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크루즈 배도 또 수명이 닿으면은 방법이 없을 때는 그 폐선을 하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이 그 산업은행에서 그까지 염려를 하는 부서가 없겠지만은 이런 어떤 재밌는, 그러니까 기존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업사이클을 하든가 그 폐선의 과정을 좀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창구도 만들어야지 어떤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비어 있는 구멍, 데드 스페이스, 그레이 오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정신 나간 배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웨이스트 배기지 인 딥시 워터, 즉 수많은 쓰레기와 기름을 버리고 가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그린피스 같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따라서 해양 투기에 대한 부분도 담당 부서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것도 또 KDB의 우리 젊은 박사님이 연구할 건 아니지만 이런 ESG의 평가 항목에서 진짜 지구를 살리려 그러면 멀쩡한 공해나 옵쇼에 여러 가지 웨이스트 배기지는 누가 담당하는지 그런 것도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좀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파이낸싱 부분이 좀 아니라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폐선 관련이잖아요. 폐선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가 해수부에서 폐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폐선 보조금이 그 선박을 폐선했을 때 1, 20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기존에 물어봤더니 그 폐선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다른 데 팔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좀 불평을 하는 경우도 들었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폐선 보조금을 통해서 선박이 빨리 친환경 선박을 가도록 하려는 노력은 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에 보시면 거기에 스크로버라든가 BWTS 장치를 설치할 때 그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할 수 있느냐, 해운사들이 거기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해운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도움을 안 받고더라도 특히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 해양 투기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공해상에서 막 해버리면 진짜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유엔 차원이라든가 IMO에서 좀 뭔가 별도 기록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해상에서 여러 가지 투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컨트롤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은 제가 소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발표자분께 직접 전달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세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저희 KDB 한국산업은행 장소호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